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생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것을 파생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 있는 컬럼들을 가지고서 그 컬럼들의 값들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컬럼들 이외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것을 파생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앞에서 몇 개만 우선 먼저, 죄송합니다. 팁스죠. 팁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좀 볼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7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7개의 컬럼이 있고요. 각각의 의미는 영수증, 그 다음에 팁,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그리고 요일, 시간, 그리고 테이블,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수증 금액 대비 팁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하는 비율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자료를 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팁을 1.01달러를 준 거잖아요. 근데 영수증 식사는 얼마를 한 거예요? 식사는 16.99달러를 식사를 한 거죠. 이게 비율이죠. 영수증 금액에 비해서 팁이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보통 뭐 식사를 하고 나서 팁을 몇 퍼센트나 주고 갈까? 10%를 주고 갈까? 5%를 주고 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만 원어치 먹었으면 팁을 1,000원을 주고 갈지, 팁을 100원을 주고 갈지. 네. 그런 비율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자료는 팁이 1.66달러인데 영수증은 10.34달러라고 하는 금액인 거죠. 이 비율을 계산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비율을 계산하자.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파이 배열과 판다스 시리즈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굉장히 편리한 연산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각각의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토탈 빌로 이렇게 나누시면 이렇게 됩니다. 1.01 나누기 16.99를 하면 0.059란 뜻이고요. 1.66 나누기 10.34 하면 0.16이란 얘기예요. 3.5 나누기 21.01 하면 0.166이란 뜻이고요.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똑같은 계산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팁으로 몇 퍼센트를 주고 갔냐면 5.9%를 주고 갔고, 두 번째 사람은 16%를 팁으로 주고 갔고, 세 번째 사람은 16.6%를 팁으로 주고 갔고, 네 번째 사람은 13.9%를 팁으로 주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배열로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로 이런 값들을 저장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복문 써야 되지 않을까요? 반복문 써서 첫 번째 행에서 팁을 꺼내고 첫 번째 행에서 토탈 비를 꺼내서 나누고 그거를 두 번째 행에서도 세 번째 행에서도 네 번째 행에서도 똑같은 계산을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소별, 원소들끼리,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원소별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팁을 토탈별로 나눈다라고만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원소들끼리 계산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팁이 컬럼 하나니까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탈빌도 시리즈잖아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나누기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1차원 배열 나누기 1차원 배열이니까 그때 나누기는 같은 인덱스의 배열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나누기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값을 이 어, 팁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컬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파생 변수 추가예요. 파생 변수 추가. 그러니까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컬럼을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컬럼을 추가하실 때는 팁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대괄호 안에는 컬럼 이름 쓰죠. 여기 없는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 영, 팁의 비율이니까 팁 언더스코어 레이쇼라고 할까요? 팁 비율이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아까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시면 돼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팁을 나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토탈 빌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팁스가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헤드를 볼까요? 헤드. 자, 이제 컬럼이 몇 개짜리 컬럼이 됐어요. 이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이 8개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컬럼이 팁 레이쇼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고요. 어, 팁 레이쇼는 0.059부터 뭐 이렇게 쭉 있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런 작업들 많이 해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다 보면 여기에 이런 변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거기다 값을 넣어야죠. 값을 넣어야 되니까 등호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팁과 영수증 금액의 그런 이 비율을 우리가 계산한 컬럼이 있죠. 팁 영수증 비율의 평균 값을 찾아보시고요. 평균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팁 영수증 비율의 비율, 비율이 비율이 평균보다 평균보다 큰 행들 큰 행들을 찾아보시고요. 큰 데이터라고 할까요? 큰 행이라고 할게요. 행들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팁 영수증 비율이 평균보다 큰 데이터에서 남성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 평균보다 큰 행은 244개가 나오지 않겠죠. 아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뭐 120개 뭐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에서 찾은 120개의 예를 들자면 120개의 행위에서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네.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까지 7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직전에 팁 레이쇼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했어요. 이 팁 레이쇼는 팁의 값을 토탈 빌로 나눈 그 비율을 그 표현하는 파생 변수가 팁 레이쇼죠. 그럼 이 팁 레이쇼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면 팁 레이쇼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컬럼 한 개만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컬럼의 평균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평균값 계산할 수 있죠. 이게 팁 영수증 비율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팁은 몇 퍼센트 정도 주고 간다는 뜻일까요? 16% 정도를 팁으로 주고 간다는 뜻이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영수증 금액의 16%를 팁으로 주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자, 팁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팁 레이쇼, 여기서도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할 수 있어요. 컬럼에서만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컬럼에 대해서만 기술 통계량을 볼 수가 있어요. 널이 아닌 값 244개. 팁도 244개가 있었고 토탈 빌도 244개가 있었죠. 널이 아닌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한 것도 널이 아닌 데이터는 244개가 있고요. 평균은 0.16, 16%. 표준 편차는 0.06, 최소값은 0.03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팁을 그러니까 비율로, 금액은 아니죠. 가장 적은 비율은 3%만 팁으로 주고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준 거는 몇 퍼센트까지? 71%를 팁으로 주고 갔다는 얘기네요. 네. 엄청 팁을 많이 주고 간 거겠죠. 물론, 뭐, 1달러짜리 음식을 먹고 70센트를 주고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0달러를 먹고서 7달러를 주고 간 것일 수도 있겠죠. 네.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비율은 71%나 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중간값은 15%입니다. 15%. 그래서 뭐 대략 팁을 주는 비율이 뭐 15%나 15% 정도인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팁을 줄 때. 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어, 그 비율이 팁과 영수증 금액의 비율이 평균보다 큰 값들을 찾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예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식을 쓰는 거죠. 팁스의 팁 레이쇼. 이제 레이쇼라고 하는 컬럼 이름 보이잖아요. 크다. 뭐보다 크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 팁 레이쇼 컬럼 평균 값보다 크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07개의 행밖에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평균이 16%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16%보다 더 많은 그 비율로 팁을 주고 간 그런 손님들은 107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 107명 중에서 남성과 여성은 몇 명씩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겠죠. 어, 불리한 인덱싱으로 선택한 행들을 df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줄여서 쓴 거예요. 요거는 결과를 d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저장하고 끝났으니까 출력하는 게 없겠죠. df라고 해보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서 성별만 보면 돼요. 요 안에서 성별을 보면 되니까 df 점 성별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6명, 41명이라고 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7명 중에서 66명이 남성, 41명이 여성이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만약에 문제를 전체 손님들 전체 네, 네. 손님 남성 여성 손님들 중에서 남성 여성 음, 고객이라고 할까요? 고객들 중에서 팁 영수증 팁과 영수증 비율이 비율이 평균보다 평균보다 큰 남성 여성 고객의 비율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이 있잖아요. 여기에 value count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244명이 있었어요. 전체 244명인데 244명 중에 157명이 남성, 그 다음에 87명이 여성이에요. 157명의 남성 손님들 중에서 66명은 비율이 평균보다 더 많은, 팁의 비율이 평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87명의 여성 손님들 중에서 41명이 그 팁의 비율이 평균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57명 중에서 66명이 팁의 비율이 평균보다 큰 손님, 그 다음에 87명 중에서 41명이 어, 평균보다 비율이 더 큰 고객들이에요. 자, 얘를 얘를 분모로 하고 데이터 프레임, 성별, value, count를 분자로 하면 네. 첫 번째 값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66 나누기 아까 177명이었나요? 177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41명 나누기 87명. 요거를 계산한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계산한 비율. 그러니까 남성 손님들 중에서는 42%가 그 팁 영수증 비율이 평균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16%보다 더 많은 팁을 주고 간 손님이란 뜻이고요. 여성 손님들 중에서는 여성 손님들 중에서는 47%의 손님들, 47%의 손님이 영수증 금액 대비 16%보다 더 많은 팁을 주고 간 손님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주에는 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각화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쉴게요.
쉬운 시간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비슷한 작업들,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해보고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